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붙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매수를 하나 좀 살펴봤더니요. 특이점이 발견이 됐어요. 네.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이제 좀 봐야 될 이유가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2018년 한참 이제 상승을 하던 때였죠. 네. 그때 외국인 매수의 비중이 늘어났었고요. 네. 2020년, 21년 사이에서도 이 외국인 매수 비중이 30% 정도 늘어날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날 때 네.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 네. 이런 과거의 데이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 보면 또 지금 상황에 맞춰서 봐보면 2달 사이에 외국인의 매수세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도 약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실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 외국인 매수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보면 많이 떨어진 지역의 좀 매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인천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서나 구로 이런 네. 쪽에 매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시장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측면이 요인 하나가 이제 과거의 현상과 결과가 이제 일치를 했을 때 이걸 다음에도 그대로 적용할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외국인이 사면 올라간다. 외국인이 집을 매수하는 거를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한참에 2020년, 21년도에 막 이제 이런 논란이 굉장히 불러 일으켰는데 요즘은 외국인이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2년 사이에. 네. 그때는 외국인이 사는 행위에 대한 지탄이나 지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아야 된다. 규제가 뭐 필요하다 네, 이런 그렇죠. 게 있었잖아요. 이런 분위기였다라면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좀 안 사나?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류들은 이제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외국인이 사면 진짜로 올라갈 것인가. 과거에 이 18년, 20년도에 외국인이 샀으니까 올랐다.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그럼 외국인이 그때 안 샀으면 안 올랐을까. 그래도 지금의 이런 상승폭에 약간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네. 싶은 거죠. 심리학 용어에서 보면 이제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휴리스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휴리스틱. 네. 처음 들어보거든요. 뭐죠, 그게? 네, 휴리스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미쳐서 어떤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현상의 정확한 요인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향이 생겼냐면 어떤 기준 하나, 그냥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기준 하나로 그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치하면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등식을 성립하는 네. 이게 이제 바로 휴리스틱이죠.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연구를 하면서 이게 어떤 때는 적용하면 괜찮고 어떤 때는 적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는 휴리스틱이라는 걸 적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라든지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절대절명의 결정을 했을 때 네. 뭔가 큰 파장이 일어났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휴리스틱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유용하나 네. 뭔가 절대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위험하다. 그렇죠. 어떤 면 때문에 그럴까요? 휴리스틱의 정확한 용어의 기준이 뭐냐면 불확실한 요인들을 어느 한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정확히 보자면 실패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맞을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막 분석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맞으면 굉장히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 데는 제가 왜 도움이 된다라고 하냐면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의 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정도. 그렇죠. 네, 그 얼마나 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크지 않다라면 써먹을 만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크다. 그러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짬뽕과 뭐 짜장을 선택하는데 내가 짜장을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타격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휴리스틱을 적용하는 거는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타격이 크지 않다라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뭔가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고민할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실패해도 나는 큰 타격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성공하면 아주 좋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휴리스틱을 적용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투자나 인생 절대절명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휴리스틱을 적용했을 때 이거는 실패 확률도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요인을 어느 한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을 아예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휴리스틱을 적용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실패하면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돈 몇 억,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몇 억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로 이런 거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네. 정확한 등식이냐 아니면 휴리스틱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상승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으니까 올랐다. 그러면 이걸 빼보는 거죠. 뺐을 때 그러면 안 올랐을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뭘 해도 오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됐어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올랐다,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그거를 한 기준으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은 저금리, 어떤 사람은 외국인, 어떤 사람은 규제, 어떤 사람은 투기꾼. 정말 다양한 요인이 한 곳에 싹 몰려서 어떤 광풍을 일으키면서 폭등을 이뤄낸 거거든요. 이 중에 어느 한 구간이 빠져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있었던 요인 중에 빠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저금리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죠. 빠진 게 없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모여 있어서 시너지를 내서 이 상승 흐름을 냈던 건데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작용해 갖고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어찌됐든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이전에는 없던 약간 새롭게 유입된 매수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약간 매수의 거래량이 되게 네.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뭔가 유입된 증가분은 그래도 좀 유의미하지 않나 약간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거래량 분석을 했잖아요. 거래량 분석을 했는데 자, 이 거래량 보면 2월달, 3월달 거래량이 평균치의 절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매수세가 껴있는 거죠. 그럼 이걸 빼고 나면 국내에 있는 매수인은 오히려 더 적어지는 상황인 거죠. 국내에 있는 매수인이 원래만큼 매수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면 네. 조금 더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전체 거래량을 보면 1월, 2월, 3월 그렇게 아주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끼었다. 그러면 오히려 국내 매수인이 줄었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게 오히려 더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 요인이실 수도 뭐 있다.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한다. 이 등식을 성립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약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휴리스틱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휴리스틱으로 적용해서 야 외국인이 샀으니까 상승이다. 이건 무조건 등식이다. 라고 성립하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매수에 임할 거 아니에요. 매수에 임하는데 상승을 하지 않아. 그럼 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지 않으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좀 지금 되게 애매한 시기인 게, 네. 소장님, 외국인 매수세가 붙었다. 이런 네, 네. 글도 많이 보이고요. 네. 바닥을 다지고 호가 막 1, 2억씩 오른 지역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네, 네. 이런 글들을 보니까 네. 움직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네, 진짜 네, 되는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뉴스의 맹점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의 이제 부작용 같은 건데 사실은 호가를 올리고 나서 거래가 중단된 지역이 훨씬 많거든요. 네. 이런 지역은 뉴스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뉴스는 잘 안 보거든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뉴스는 이제 자극적인 거 위주로 뉴스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서 자극적인 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100건보다 한두 건이 더 자극적이니까 그걸 더 부각을 시켜준다.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급매물이 거래된 건 맞아요. 급매물 위주로 거래돼서 많이 거래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매도자의 호가 올림 현상이 생기고 급매물이 거래됐으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호가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거래되는 상황이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부동산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러면 이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됐지 호가가 올라간 거, 그 다음에 거래되는 현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뉴스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호가도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막 올리고 있다. 그래서 몇 억 올랐다. 호가 높인 거 거래 한 건 된 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전체로 보면 굉장히 작은 비중이거든요. 근데 몇 억이 올랐다. 이걸 타이틀로 딱 쓰고. 전체에 있냐, 네. 그게. 몇 억이 올랐다. 이렇게 쓰고 호가 거래 한두 건 일어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뭔가 분위기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약간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아, 정말 이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만 볼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지역 현장 한 번만 가봐도 좀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만 해봐도 호가가 이렇게 변화하는 네이버나 뭐 호갱노노나 이런 데들 매물 흐름을 이렇게 보고 매물이 줄어드는지 올라가는지 뭐 이런 것들 쭉 지켜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매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 호가 올림이나 이런 거를 자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건 싼 걸 사고 싶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8억의 급매물이 나왔어요. 그럼 8억에 사고 싶지. 얘가 8억 다 팔린 다음에 10억이 됐어요. 10억짜리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급매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자꾸 이런 자극적인 부분을 얘기하냐? 팔고 싶은 사람. 10억에 팔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올라간다.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뭔가 진짜 가짜 뉴스, 진짜 뉴스를 좀 분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당하지 않도록. 가스라이팅이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 기사도 외국인이 사고 있다. 뭐 상승 분위기다. 이런 것도 지금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해당되는 거예요. 매수세가 새로 붙고 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면 상승을 좀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상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게 아주 미비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늘긴 했지만 떨어지니까 외국인들도 안 산 거예요. 떨어지니까. 네. 떨어지니까 외국인도 안 사다가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그것뿐인 난리 거예요. 나는 거죠. 예. 그냥 그 팩트 가지고 그거에다가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이 그냥 현상이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뭐 상승으로 흘러나려면 그 움직임이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지금은 거래량 자체만 봐도 늘어나는 느낌이 좀 미약하잖아요. 작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이 거래량이 비약적으로 너무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라는 게 너무 많이 줄어서 여기서 늘으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비율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비중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비율이 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보면은 실제로 전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지금 거래량은 예전에 2008년, 9년 막 이때 떨어질 때 그때 거래량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하락장일 때의 거래량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엄청나게 지금 거래량이 는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작년 거래량하고 비교하니까. 진짜 공감합니다. 네. 정말 1년치랑 봤을 때랑 저희가 10년치랑 봤을 때가 정말 확연하게 달랐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법을 좀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여기서 빼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금리 때문에 올라갔다. 그럼 저금리를 뺀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바뀔까?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우면 그거를 과거로 돌아가 보면 돼요. 과거에 이거하고 비슷한 내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보면서 비교해보고 이걸 넣었다 뺐다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이게 이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휴리스틱 방법을 아주 쉽게 써요. 근데 이걸 넣어보기만 했지 빼본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보거든요. 1, 2년 전에 그때 상황에서 그 상황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연의 일치거나 아주 작은 작용인데 그걸 크게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결과만 일치하면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제 많은데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하시면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의 휴리스틱을 적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제대로 된 공부법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항상 맨날 혼나거든요. 저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